이란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성 공방의 악순환을 끊고 분쟁 종식을 앞당겨서 이란의 본격적인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면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다. 저스트뉴스가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우리는 저놈들을 완전히 박살낼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저들을 강력하게 공격할 거야. 저들은 혹독한 패배를 당할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란을 징벌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습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란 정권이 외부 압력과 내부 갈등으로 붕괴될 경우 권력 공백은 오랫동안 신정 통치에 반대해온 일반 이란 국민들에게 자국의 미래를 좌우할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NNP 뉴스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드렸던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을 할 때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으로 작전을 펼치는 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같이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에 다른 아랍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란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신정정부, 하메네이 정부 다 없애버리겠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이란 국민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란은 1979년 2월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신정국가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혁명수비대와 성직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시민들은 조직화되고 책임을 요구하며 새로운 폭정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대안으로는 자유선거와 종교의 국가 분리가 보장되는 세속민주공화국, 연속성을 위한 입헌군주제 또는 민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방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팔라비 왕조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왕세자도 이미 국민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미국 내에는 언제든지 요이 땅 하면은 이란 안으로 들어가서 각 행정 강요를 맡을 수 있는 내각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에 있는 이란인 출신 이민자들의 협회들이 그러한 준비들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될지 아니면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될지 아니면은 여러 민족들이 다양하게 섞여져 있다 보니까 각 쿠르드족이라든가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민족별로 자치구를 만들고 그 자치구들이 연방제를 형성하는 미국과 같은 그러한 형식의 새로운 국가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지금 될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성공하려면 광범위한 연합, 경제적 안정, 소수자와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이러한 가능성은 있으나 혼란의 위험 속에서는 결코 어느 것도 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두 건의 공격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그의 행정부가 기존 전략을 강화하고 압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갈등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열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강하게 압박을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주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들고 일어나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수준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조치들이 강화돼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저스트뉴스는 이야기합니다.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과 이란 지도부의 핵심 인물들을 겨냥한 표적 작전을 펼치는 동시에 이 포르도 그리고 나탄즈 같은 강화된 핵시설의 벙커 파괴용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한 행동은 잠재적으로 지휘체계를 교란하고 단 한 번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수년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은 이전에 또 유사한 공습을 감행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지난 화요일 날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공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저희가 보았고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너무 만족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으니까. 그 파급 효과가 증폭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2025년 6월 22일 이스라엘의 이란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시작한 공습에 이어서 미국 단독으로 실행이 된 바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관계는 전쟁 관계인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이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조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미국이 단독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미국의 해군 및 공군 자산은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의 봉쇄를 가하여 이란 선박을 차단하고 해안 미사일 기지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을 무력화시켜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란 정권의 경제적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을 이끄는 지도부의 숨통을 조여놓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주면 그 지도부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는 현재 작전에서 크게 확대된 조치이고요.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할 위험이 있긴 합니다만 지지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제한적인 보복 조치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들이 한결같이 오늘 그런 발표들을 내놨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스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고 그 올라간 가스값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발표를 내놓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단위로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당분간 가스값이 올라가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를 일반인들도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대규모의 그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습이 진행이 될 것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전쟁을 빌미로 또 돈벌이 하려고 정유회사들이 또 돈 벌어들이려고 일부러 꼼수 쓰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휘발유 가격이 잠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이란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도 높은 공습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미군은 또한 대규모 방공 작전 제압 작전을 수행해서 이란 전역의 레이더 유도 무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탄도 미사일 생산 및 발사 기지를 체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제공권을 확보하고 미래의 대규모 공격 위협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상당 부분 90% 이상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공습에 이어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공습 작전은 이란의 보복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정적인 후속 작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 육군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미군과 동맹국들은 이 지역에서 이러한 기법을 과거에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고 특히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작전은 사담 후세인의 대공 방어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전쟁이 몇 달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갔는데 3일 만에 끝나버리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었죠. 워싱턴은 이란 내 반대 세력, 소수민족, 반체제 네트워크에 대한 무기 정보, 자금 지원을 포함한 비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권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보작전, 여론전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외부 압력과 내부 불안을 결합하는 전략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인 불안정과 난민 유입이라는 위험도 수반을 하게 됩니다. 이란 지금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망명 갈래라고 왔을 때 미국에서 망명을 거부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전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에 대한 공세를 확대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지휘소, 보급로, 훈련 캠프에 대한 공격이 포함돼서 이란의 저항의 축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동시다발적인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제 이런 그 민병대 공격 작전이 시작이 됐다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 전역에서 이러한 그 이란의 대리 세력들을 갖다가 전부 토벌하는 그러한 작전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테헤란의 지역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현재의 폭력 사태를 부추긴 대리 공격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후티라든가 헤즈볼라도 마찬가지 타겟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이미 이러한 방법의 성공을 확인한 분쟁 지역에서 지상군 투입 대신 병력 최대 투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상군은 대규모의
적대적인 주민들, 혁명수비대의 게릴라 저항, 그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베트남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수렁의 위험, 땅굴 파고 막 숨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일일이 찾아내고 잡아내고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미군 사상자, 막대한 비용,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운전으로 막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를 재건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문제도 또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쉬운 결정은 사실 아닙니다. 이란에 미군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보아왔던 문제들이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분의 3 이상이 이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7월 키니피악 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7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19%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이란 파병, 그러니까 지상군 파병해가지고 아예 주둔하게 하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도 79%가 파병을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나옵니다. 16%만이 찬성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1969년까지 50만 명이 넘는 미군이 베트남에 주둔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57,939명의 미군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이거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작전을 일시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공습이었다고 합니다. 요르단 동부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요. 중부사령부는 이 미사일들을 모두 다 요격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상자나 피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쿠웨이트에서도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라든가 도하 기지라든가 아리프잔 기지 등등 미군 시설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지금 이란이 미사일이나 드론이 떨어질 때가 이미 지난 것 아니냐? 왜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기에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해오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유도 미사일의 정확도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피해가 뭐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도 지금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전 캠페인이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든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90일 조금 남아있는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기껏 열심히 잘 지도전쟁도 잘 해놓고 뭐 잘 해놔가지고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 이 기초를 아주 잘 닦아놨는데요. 선거 자금도 뭐 민주당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아주 큰 돈들을 지금 챙겨놓고 선거 자금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그러한 선거구 지도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정작 전쟁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러한 숙제가 또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인사들은 캠프 데이빗에서 이러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앞에 있는 여기 턱수염 난 거 보이시면 느끼시겠죠? 제디 벤스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전쟁 어차피 하는 거면 좀 화끈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오기를 저희는 바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해야 되겠죠. 이 전쟁은 정말 신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